시간이 네. 오늘 이런 시간이 마련돼서 좋고요.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 영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직접 공부도 관심 있어 하시고 또는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부모님의 관심사는 뭐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게 아이들의 이야기니까 초등에서부터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많이들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등한시하는 면이 보여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하고 또는 힘들어하고 그러기도 하죠. 힘든 이유는 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영어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 문제 푸는 요령만을 자꾸 강의하려고 해서 그래서 마음 아프고 뭐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에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 말, 그죠?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게 되고 그 말 자체가 내 손으로 쓰여지면 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과 글은 문장의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장을 가만히 보면 문장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는 어휘와 문법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휘와 문법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내 감정과 내 의사와 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휘와 문법 딱 두 개의 요소만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관심을,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고 문법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뭐 어휘는 그렇다 치고 문법을 학습할 때 늘 문법의 형식만을 가지고 고민해 왔고 문법의 형식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문법의 형식은 문장의 뜻을, 문장의 의도를 전달하지 못해요. 문장의 의미를 전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문법의 내용, 의미입니다. 문법의 의미를 정확히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면 영어가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은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단어는 그 단어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뜻이 있어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단어마저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강 의미를 생각해서 대강 해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문장이 해석되는 과정에서는 그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장의 문법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법의 의미, 문법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은 아무도 그런 어휘를 쓰거나 아무도 그런 문법의 내용, 문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 문법의 내용을 적어야 하고 어떤 감정 표현할 때 문법의 어떤 의미를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는 단어만 알면
문장 해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단어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를 외우고 있다면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휘는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해요.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의사를 완벽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법의 내용, 문법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야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실 텐데, 이런 경우에요.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I'm having lunch with my mom. 이 문장을 이해해봐라 그러면 100%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우리 엄마하고 점심을 먹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자, 그러면 지금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나는 엄마와 우리 엄마하고 점심을 먹고 있다라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지금은 오전 9시고 점심 이야기를 하면서 I'm having a lunch with my mom 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진행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 I'm having lunch 하면은 나는 지금 점심을 먹고 있다는 말도 되는데 이게 미래를 말할 때도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at 1 o'clock. 오늘 1시에 엄마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가 올바른 해석이에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at 1 o'clock. 나는 오늘 1시에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점심을 먹을 거야. 또는 오늘 오후에 엄마하고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 또는 나는 오늘 1시에 엄마하고 점심을 먹는 걸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은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집중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오후에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점심을 먹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왜 I'm having lunch라는 진행형을 써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만일 우리에게 오늘 1시에 어머니하고 점심을 먹을 거야를 영어로 해봐라 그러면은 뭐라 하겠어요? 그죠? 100% I will eat lunch with my mom 이란 말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단어 얘기를 해보자고요. eat를 쓸 것이냐, have를 쓸 것이냐, 그 차이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동의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요? 세상의 모든 단어들은 각자 의미가 독특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먹다를 eat와 have 다 쓸 수 있다. 또는 take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 또는 get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eat와 have는 먹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속뜻을 들여다보면 eat는 먹는 행위에 불과해요. 하지만 have는 먹는 행위를 포함해서 내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과정까지를 다 말을 해요. 따라서 I'm having lunch라는 말이 포괄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잘 쓰인다는 것이고 I'm eating lunch라고 하면은 그냥 먹는 행위만을 말하는 거라서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닌데 의미 전달하는데 조금 섭섭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것은 단어 eat와 have의 차이, 구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I will eat lunch라고 하면 나는 엄마하고 밥 먹을 거야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아직 엄마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잡하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들으셔야만 되는 내용이에요. I will eat lunch. 점심을 먹을 거야. 지금 내가 순간적인 나의 의지와 생각을 발동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남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나의 의도만을 전달하는 거죠. I will eat lunch. 아직 약속은 안 됐어요. 어머니하고 정확하게 약속은 안 됐지만 나 엄마하고 저녁 먹어야 되겠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는 그러면 한식은 점심을 엄마랑 먹어야 되겠네. I will eat lunch. 정확한 뜻이 I will eat lunch는 나는 엄마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지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자 하면은 같이 먹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 혼자만의 의지로 끝나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동사 will을 쓰게 되면 100% 확실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문장, 내 의지가 강한 문장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머니와 점심을 먹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will의 역할이에요. 그게 조동사 will이 주는 의미고 will을 썼을 때 문장이 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I'm having lunch라고 하면 I'm eating lunch도 괜찮아요. I'm eating lunch with my mom at 1 o'clock 이라고 말하면 어머니와 나는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점심을 먹는 것은 100%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말할 때 진행형을 써서 말을 해요. I'm having lunch with my mom. 이렇게 말이죠. 우리 비동사 배우죠? 비동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동사를 설명할 때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매우 높고 많고 깊어요. 비동사를 다들 뭐뭐이다라고만 해석하고 끝나는데 아니요. 그러면은 비동사가 굉장히 홀대당하는 거예요. 비동사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정적인 의미예요. 진실을 말하고 정확한 의미, 절대적으로 100% 확실한 사항을 얘기할 때 비동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비동사의 의미가 그래요. 뭐뭐이다가 아니고 단순히 해석하다 보면 뭐뭐이다로 되지요. 그런데 그냥 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사실을 전달할 때 쓴다. 예를 들면 I'm hungry. 배고프죠? 100% 확실한 거예요. 누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배고프다는데 누가 감히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거짓말이라 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어때요? She's beautiful. 그녀는 예쁘다. 요거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100% 확실한 사실이어야 해요. 그녀가 예쁘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은 100명의 사람이 그녀가 예쁘다는 걸 100%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she is beautiful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대강 쓰면은 다들 그러죠. 걔 예뻐. 그러면 너나 예쁘지.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런 반응을 얻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예쁘다고 말하고 싶으면 내 눈에는 그렇다라고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She's beautiful to me를 넣으면 완벽한 문장이에요. 나한테는 그녀가 항상 언제나 100% 하루도 어긋남이 없이 예뻐 이 말이에요. 비동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의미 전달을 하고 비동사는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의 모든 문법이 다 이래요. 모든 문법이 다 이런 감정과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I am having lunch 라고 하면요. I am을 딱 듣는 순간부터 확정됐구나. 그죠? I am. 나는 지금 확정된 사실인데 having lunch. 점심을 먹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진행형은 확실한 것을 말할 때 써요. 안 그래요? I'm going to school. 나 지금 학교 간다.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I'm meeting him now. 나 걔를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런데 I'm meeting him this afternoon. 나 오늘 오후에 걔 만날 거야. 지금 진행이 아닌데 미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I am.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I'm having lunch라고 하면 나는 아직 점심을 먹고 있지 않는데 진행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내용 설명 드리는 거예요. 문법의 내용 설명요. 왜 그런 뜻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I'm having lunch라고 하면 나는 아직 먹고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미 어머니와 점심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이 말을 하면서 I'm having lunch with mom 이 말을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머니와 점심을 먹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지니까. 왜? 빨리 만나서 먹고 싶으니까. 빨리 엄마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식사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일단 동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진행형이에요. 그게 미래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 진행형을 써서 표현한다. 그리고 진행형을 쓰면은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그죠? 조동사를 쓰는 경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I'm having lunch 또는 I'm eating lunch with my mom at 1 o'clock this afternoon. 뭐 this afternoon 먼저 쓰고 1 o'clock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뭐 부사라고 말하면 그런 부사들은 앞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디엔 뭐 규칙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요. 말하다 보면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규칙은 쓰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대신 그 문장의 문법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 하고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써야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글을 읽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던져진 말을 이해할 때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는 온전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받아들이게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뭐 어린아이들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정확한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미 잘못된 영어 설명에 물든 사람들, 초등학교 3, 4, 5, 6학년에 가면서 잘못된 영어 설명에 물들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죠. 이 기본적인 것이 출발이 돼서 모든 문장들이, 모든 문법들이 문법의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연습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독해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거는 입시를 준비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요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입시 준비를 할때 입시 문제는 거의 뭐 100% 독해를 통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문법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어휘의 정확한 차별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독해 문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통제가 되어야 문맥, 그리고 단락과 단락 사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게 돼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하나 둘 나오잖아요. 이 문장, 이 독해 지문 전체 내용이 주는 주제는 무엇일까? 자, 두 개 단락이 있는데, 세 개 단락이 있는데, 세 개 단락의 의미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강 해석해가지고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학원에서는 찍는 방법을 내세워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배워야 너들의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광고들을 하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영어를 정확히 배우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읽으면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그 글을 쓴 작가의 감정을 나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설명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설명을 잘 해주는 선생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학생들이 잘 하게끔 옆에서 도와주려면 올바른 기회를 해줄 거면 선생님이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찍기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찍는 연습만을 하는 시대예요. 정답을 찾는 연습만 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영어 실력은 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요즘의 학생들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해외에 다녀왔는데 영어 못하잖아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를 언어답게 배우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문법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건 당연해요. 실제로 쓰지도 않는 문장을 가지고, 아니, 실제로 쓰이는 문장을 가지고도 영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공부했는데 어찌 영어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초등 고학년 이런 학생들이 올바로 문법의 설명을 듣고 어휘의 올바른 차이점, 어휘가 주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설명 듣고 하나하나 배워 나간다면 아마 세상이 달라질걸요. 우리나라의 영어 세상은 물론이고 영어의 어떤 정확한 지식 전달, 영어의 올바른 이해 이걸 통해서 우리 그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전체가 아마도 그 자신감이 매우 높아질 거고 그리고 물론 영어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통한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에너지가 생기고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은 올바른 교육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음, 언어는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언어가 잘 습득이 되어 있어야 모국어를 포함해서 외국어를 하나 짚어서 공부를 한다면, 특히 그게 영어라면 정상적이고 온전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그 아이가 미래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를 풀어도 매우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풀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영어의 올바른 학습법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거는 입시하고 관계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입시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입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학원을 그냥 무작정 다녀서 문제 푸는 요령만 배우면 영어는 못해요. 그냥 문제만 풀고 앉아 있어요.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게 아니고 6년 동안 문제 푸는 연습만 했어요. 그들은 영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제대로 배우면 영어 능력이 향상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조차 가볍게 터득되는다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거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었지 공부는 하지도 않고 문제 푸는 연습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문제 푸는 연습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어 머리는 없다고 보는 거죠. 없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해왔던 것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죠. 학원을 다닌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학교에서는 이미 포기했고, 아이들 교육 자체를 영어에 국한지어서 말한다면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너희들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하면서 넘어간다거나, 자, 여기서 그렇게 자고만 있으면 학원 가서 다시 배워라, 열심히 배워. 이러고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잖아요. 올바른 교육이, 영어 교육이 존재치 않아요.
올바른 교육이란 사실은 매우 간단한데 그걸 가르칠 능력도 배울 자세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언어는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이 어휘와 문법 딱 두 개 요소로만 되어 있고 문법이든 어휘든 다 내용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특히 문법은 그 문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으면은 뭐 영어 자체가 될 수 없지요. 당연히. 아이들은 뭐 그렇다 치고. 자, 제가 지금 한 25분, 30분 동안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게 다 확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이미 어른들은요, 공부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색하죠. 뭐 우리가 뭔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른은 그래요. 중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가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은 지금 영어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 느낌이 좀 그렇죠? 우리는 실제 어떤 문장을 활용하고 싶어서 영어를 생각해요. 여행을 갈 때나 또는 뭐 일단 아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영어를 하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영어는요. 지금은 막연하죠. 우리 어른에게는 참 막연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배워야 돼?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우면 돼요. 실제로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의 시작은 회화 문장이면 좋아요. 그런데 회화 문장은 회화 문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회화 문장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문장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회화가 되고요. 그 문장을 내가 손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작문이 되고요. 그 문장에 나온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독해가 되잖아요. 누군가 내 옆으로 와서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했는데 마침 내가 배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못하는 게 없어요. 영어 하나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방면에 다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을 배우면 좋을까? 어, stand 아시죠? stand. 서다예요. 일어서다. 우리는 stand를 생각하면 딱 하나의 문장만 떠올리죠. stand up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stand up. 일어서 stand up. 좋아요. 그런데 스탠드가 쓰이는 다양한 문장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화 공부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회화 공부를 통해서 스탠드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 방법이고 스탠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스탠드. 야, 잠깐 뒤로 좀 물러나 봐.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뒤로 좀 물러나 봐. 뒤로 조금만 물러나 봐. 뒤로 물러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stand 맞아요. 지금 back란 단어를 떠올리신 분 계시죠? 맞아요. stand back 하시면 돼요. stand back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stand back a little 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발음 참 중요해요. 그죠? 발음을 소홀히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없어요. 매우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stand back a little 정확히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연음시키면은 stand back a little, stand back a little 이렇게 연음이 돼요. stand back, back 이렇게 되죠. back의 크 발음이 어에 붙어서 살아나요. stand back a little, stand back a little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세요.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어때요?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stand를 써서 하고 싶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해?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지금 냉장고에 서 있어.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 I'm standing. 진행을 쓰면 좋아요. I'm standing at the fridge. 이렇게 말해요. 어, 맞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듯이 냉장고는 refrigerator예요. refrigerator. 그것은 냉장고를 지칭하는 올바른 명사이고요. 대화할 때는 refrigerator를 잘 쓰지 않아요. 대화할 때는 줄여서 fridge라고 써요. 이건 마치 우리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온전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애칭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refrigerator의 애칭은 fridge예요. F-R-I-D-G-E, fridge, fridge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I'm standing at the fridge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생각하셨죠? 어디 앞에 있다고 할 때 in front of 생각하셨죠? 그래서 I'm standing in front of the fridge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I'm standing in front of the fridge 하고 I'm standing at the fridge는 의미가 달라요.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떤 질문이요? 너는 왜 영어보다 수학이 좋으냐라고 질문하면 거의 100%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학은 정확히 답이 나오지만 영어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말하게 됐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잘못 영어를 가르쳐 줘서 그래요. 영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달라요. 어떤 문장이든 어떤 단어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달라요. I'm standing at the fridge라고 해도 되고 I'm standing in front of the fridge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교육이에요. I'm standing in front of the fridge라고 하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다. 위치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어. 위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I'm standing at the fridge라고 하면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서 먹을 거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I'm standing at the fridge의 정확한 뜻은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서 먹을 걸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m standing in front of the fridge의 올바른 뜻은 나 지금 냉장고 앞에 서 있어가 올바른 뜻.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약간 확장하면은 금방 또 이해하실 거예요. I'm at the table. I'm at table. 이렇게 쓰면요. I'm at table이라고 쓰면은 나는 테이블에 있다. 테이블에서 뭐예요? 밥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I'm at table 하면은 난 지금 밥 먹고 있다는 말이고요. I'm at the desk 하면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I'm at the table 해도 되고요. I'm at table 해도 되는데 I'm at the table. 나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왜? 그냥 아니죠. 공부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앉아 있다가 I'm at the table.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I'm at the desk. 전치사 at의 능력이에요. 그죠? 네. 이게 문장에서의 의미 전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는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고 부를까요? 나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제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예요. 과거. I was standing up. 됐어요. 일어났어요. I was standing up. 그러면 책상에 앉아 있다가 요걸 어떻게 처리해요? From the desk예요. I was standing up from the desk예요. from을 써야 돼요. 어디로부터 어디에 앉아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I was standing up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I stood up from the desk 이래도 되고요. 예. 아하. 그러면 결국에는
stand를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다 대화할 때 쓰는 말이고요. 다 글을 쓸 때 필요한 말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글을 쓸 때 필요하다, 대화할 때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어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어른들이 영어를 회화를 할 때 자꾸 오해하는 게 내가 영어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 영어 만들면 안 돼요. 만들 수 없어요. 미국 애가 한글을 배우면서 자기가 한글 문법과 한글 단어 좀 알았다고 해서 지가 우리말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만들죠. 절대 만들 수 없죠. 원어민도 만들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문장 만들어요? 아니죠. 나만의 문장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구나 쓰는 문장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언어는 특히 외국어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문장을 찾아서 익히는 거죠. 그래서 I am standing at the fridge. 우리가 만든 문장이 아니고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이에요. 그걸 제가 찾아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문장 아니에요. I stood up from the chair, from the desk. 제가 만든 문장 아니에요. 원어민이 그렇게 쓰는 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어디에서요? 영화에서,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제가 찾아낸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는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이 쓰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익혀야 돼요. 이것은 우리 성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초, 중, 고, 대학교 성인 누구나 다 이렇게 영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다가 익혀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해요? 선생님한테 배워야죠. 그죠? 혼자서 못해요. 누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선생님을 통해서 영어를 익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좋은 문장들을 뽑아서 전해주는 선생님하고 공부해야죠. 그런 선생님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여러분 별 따셨네요. 예.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인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에 쓸 수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쓰지도 않은 문장 가지고 뭐하러 공부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죠? 예. 내가 나중에 문자 할게. 영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문자 할게. 이거 많이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못해요. 왜 못할까?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영어를 익숙하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장을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있는 문장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내가 나중에 문자 할게. I will text you later. 그냥 쓰시면 돼요. I will text you later. I will을 쓰면은 내가 순간적인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라 했죠. 내가 문자할게 해놓고 나서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가능해요. I will을 쓰면 그래요. I will text you later. 그죠? 음, 조동사 will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동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화를 배울 때도요. 이 문법의 내용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라는 말도 나오고 품사의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차피 문장은 어휘와 문법밖에 없다고요. 다른 건 설명할 게 없어요. 딱 두 개만 완전히 배우면 정확히 배우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휘와 문법을 정확히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음, 우리 어른이 영어를 배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자면은 확실하게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써먹을 수 있는 써먹는다는 말이 더 편하네요. 그죠? 써먹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누구한테 써먹어요? 원어민한테요? 아니요, 아니요. 원어민한테 써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 그래, 이걸 영어로 밀었구나. 우리끼리 써먹는 거예요. 우리끼리. 활용해 보는 거예요. 쑥스러워요? 쑥스럽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영어 문장을 배우시면요.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이 해당되는 상황이, 환경이 나한테 딱 닥치면 내 입에서 그 문장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 돼요.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 그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I'm standing at the f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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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읽어서 내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고 뭘 찾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하니? 그러면은 내 입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아무런 의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I'm standing at the fridge 하고 말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놀래요? 제일 먼저 내가 놀래요. 본인이 놀래요. 그리고 전화를 걸 친구는 기절하죠. 내가 외국에 전화 걸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전화 걸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혼란스러운 환경에 모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생각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문장들을 기억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글 쓸 때 쓸 수 있다니까요. 일기를 쓸 때. 아니면은 톡하잖아요. 친구하고 톡할 때 영어로 톡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거 쓰면은 내가 입으로 쓰던 말인데 쓰면은 영작을 한 게 되잖아요. 내가 영작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쓴 건데 그게 남들은 영작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활용되는 것들을 배워야 해요. 초대했는데 왔어요. 자, 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는 친구에게 막 전도해서 교회에 드디어 왔어요, 친구가.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네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 잘 왔다, 잘 왔어.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잘 왔다, 잘 왔어. 아이고, 정말 네가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다. I'm glad you came. 정말 쉽잖아요. I'm glad는요. glad는 매우 행복하고 매우 기분 좋고 편한 거예요. 그게 glad예요. I'm glad, G-L-A-D요. I'm glad. 왜? You came. 네가 왔잖아. I'm glad you came. 연음시키면요. I'm glad you came. I'm glad you came. 이렇게 돼요. 난 네가 와서 정말 좋다.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I'm glad you came.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glad you came. 지금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I'm glad you came. I'm I'm glad you glad came. you came. 좋아요, 좋아요. I'm glad you came이 I'm glad you came. I'm glad you came. I'm 이렇게 glad 발음이 you 되는 거죠. came. 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인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대로 쓰는 문장을 가져다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맞게 설명을 듣고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glad 한번 찾아보세요. Glad, glad 찾아보시면요. 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glad는 대중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고 누구나 다 활용해서 환영받는 말이에요. I'm glad you came. I'm glad you came.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영어 표현을 익히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인들은 익히는 거예요. 음, 아이들은 표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순서에 맞춰서 문법의 내용 공부하고 어휘 공부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공부하고 하나의 단락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의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 성인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단 할 게 아니고 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말, 그것도 어떤 단어 중심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면은 영어가 전반적으로 다가오죠. 어른들은 이렇게 영어에 기분이 생기고 감이 잡히고 에너지가 생기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영어의 효과예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른들도 정체되어 있는 이 느낌, 분위기에서 영어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영어가 영어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 말도 있던데요. 영어 공부를 하면 치매도 생기지 않는다고? 진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예전에 관심 없었던 것들도 영어 때문에 하나하나 관심 있고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지식도 다양하게 생기고 관심사가 넓혀지면서 주변에서 나를 갑자기 "야, 너 많이 달라졌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무슨 일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이거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비동사가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I'm sure.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력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 그냥 강추를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험을 다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저는 참고로 지금도 영어 연구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글을 읽지 않으면 저하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영어를 배우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면 끝이에요. 저는 지금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소설책 보고요. 잡지도 보고요. 뭐 영화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고요. 그래야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매일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죠. 선생은 그래야 해요. 그렇게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변화가 되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끝없이 생기는 거고, 책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139권 정도 책을 썼다고 했는데, 저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이 써서 100권 이상은 쓴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쓰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올해 한 권, 내년에 한 권 이미 지금 나올 걸로 편집이 완료되고 있는 책이 있고, 1년에 한 대여섯 권씩은 꾸준히 써오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제가 끝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학생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 참, 전, 그게 그렇죠? 예. 선생님이 더 공부해야 해요. 자,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 또 성인이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방법까지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저한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목사님? 하세요. 영어 완전 초보인 성인이거든요. 네, 근데 몇 가지 이제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네네.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게 출발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좋게, 애한테도 애한테도 제가, 도움이 되고 예, 싶고 예. 아버님 말씀하셔요. 애한테도 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것 아, 같아요. 그죠, 그죠, 그죠. 엄마. 예. 아, 제가 우리 어른들이 공부하는 방법 말씀 다 드렸는데, 조금 전에. 네,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해야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야, 내가 지금 현재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으로 공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회화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회화는 우리가 할 기회가 없잖아요. 여행을 가도 회화를 안 하게 되고 영원히 회화 안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 회화를 위해서 회화 공부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영어 회화 공부를 처음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는 회화 공부를 통해서 영어의 많은 느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어떤 의미 전달이 되고, 이런 표현은 어른에게 써도 되는가, 아이에게 써도 되는가.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인사할 때 How are you를 맨 처음 배우잖아요. How are you? 그런데 원어민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실제로 하는 걸 들어보면 How are you는 잘 나오지 않아요. 위아래 관계없이 늘 쓰는 말이 Hey. 이게 일반적인 인사예요. Hey. Hello도 잘 안 써요. Hey. 그 다음이 Hi. 그 다음이 Hello. 그 다음이 How are you인데, How are you는 정중한 말이에요. 우리는 정중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정중하다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윗사람한테 써야 되는 말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How are you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윗사람에게 How are you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윗사람에게 Hey 가볍게 잘 아는 윗사람에게 잘 아는 친구에게 잘 아는 누군가에게 Hey 인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면서 아내에게 Hey 그 Hey를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Hey 이렇게 인사해요. 그걸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Hey가 남편이 하는 Hey는 여보 나 다녀왔어. 아내가 하는 Hey는 여보 잘 다녀왔어. 이 말이에요. 그걸 통으로 그냥 Hey라고 말을 했죠.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야 영어 회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 말을 이 어휘를 이럴 때 쓰는구나. 아, 이게 정중하다는 말이 윗사람에게 쓰는 국한된 말은 아니구나.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드를 배울 때 우드를 쓰면은 정중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머릿속에는 아, 우드는 친구에게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요. 친구한테 우드 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Would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래? 아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해야지. 야, 나 도와. 야, 안 도와줄래? 아, 봐라 이게 내 친구인데 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 말이 Would you help me예요. would를 쓰면은 정중한 말이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부탁하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가를 생각해서 우리말 다 해석하면 이거예요. 너 괜찮으면 너 불편하지 않으면 나 좀 도와줄래? 이 말이 Would you help me예요. 괜찮으면 앉지 그래. 왜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 괜찮으면 앉아. Would you sit dow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화를 처음에 잘 배워야 영어를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책에는 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봐도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쓰는 책에는요. 이런 설명 쓰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책에다 쓰고 말아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우리 만났을 때 설명체가 드리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나 영어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 저 본 적 없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어 초보라고 하셨잖아요. 초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초보죠. 심지어는 영어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중고등학교 때 영어 지독하게 못했고 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어는요, 그냥 누구나 처음부터 설명 제대로 듣고 처음부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통해서 느낌을 이해하고 아무도 그렇게 익혀보진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 시작하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문장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교수님 그 다양한 네, 문장을 찾을 때 네, 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단어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문장을 찾을 때 다른 이게 그 뭐라는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음, 번역기라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네, 생각하는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찾아냈었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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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을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읽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면 좋을지 팁을 좀. 줄지. 어, 본인이 스스로 찾기 힘들어요. 음,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말이고 어떤 문장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문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음, 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든 알고 있지 않으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알아야 질문하고, 알아야 찾아내고, 알아야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야라는 것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한 1년, 2년, 3년 넘어간 사람들,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한 사람들, 이 정도 돼야 책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고, 영화를 보면서, 영화 대사를 보면서, 아, 그래, 이 표현이 나한테 필요하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I'm glad you came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그냥 지나가요. I'm glad you came 하면 이게 중요한지 뭔지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요. 해석만 간단히 해보고 지나가는데, 아니요. 이 표현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일상적으로 그래, 그래. 이럴 때 이 말을 쓰면 좋겠다고 반사적으로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그런 환경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게 파생되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문장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음, 그리고 요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말 번역기에 돌리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그런 문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어디에 살아? 라고 말할 때 Where do you live? 이런 거는 그냥 번역기에 넣으면 다 나오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쓸 때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는 어디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Where do you live를 써야 되는 이유, Where are you living을 쓰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게 다 궁금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번역기는 그런 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당장 번역기가 필요한 것은 여행할 때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고 답답해. 이런 번역기 돌리면 되죠, 뭐 그거야.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는 번역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발음을 할 수도 없고요. 원어민 발음 나와요. 네이버가 됐든 아니면은 그 번역기가 됐든 뭐가 됐든 발음도 나오는데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따라해야 되고 왜 발음이 그렇게 되는지도 배워야죠. 하나하나.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생기는 기간이 제 생각에는 1년, 2년 정도. 그다음부터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1,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배우는 기간이 한 1, 2년 정도는 가야 한다 하는 거죠. 어, 이거 자체는 뭐 그다지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